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영상 촬영 기법 중에 슬로우 모션이라고 있죠.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긴장감을 줌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영상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촬영하면은 똑같은 슬로우 모션인데 영화 같은 슬로우 모션에 대한 결과물이 뽑히질 않아요. 사실 영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스펙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조명 장비들의 세팅 그리고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슬로우 모션을 잘 찍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같은 제작자들 역시 특수한 장비가 없으면은 영화 산업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슬로우 모션 효과 이런 것들은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는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슬로우 모션 촬영 꿀팁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카메라 앱에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이 방법은 아마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슬로우 모션을 정말로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만큼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크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놓고 물방울을 위해서 떨군다던가 하는 식으로 물방울의 튀는 정도가 얼마나 또렷하게 보이고 잘 보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느리게 보이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질이에요. 아무리 슬로우 모션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화질이 좀 별로라고 한다면 영상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4K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1080p 화질 자체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해상도 저하 및 화질 감소는요, 슬로우 모션은 둘째치고 영상 아웃풋에 대한 결과값이 형편없기 때문에 잘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을 건다라고 한다면 촬영 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슬로우 모션이 화질이 우선인지 아니면 슬로우 모션이 더 우선시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걸었을 때도 만약에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레인 효과라든가 노이즈를 영상 내 편집 과정에서 주면서 원래부터 마치 이런 영상인 양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근데 이 조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슬로우 모션의 프레임 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돼요. 이 프레임 수가 뭐냐면은 1초에 얼마만큼의 이미지가 영상에 담겨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는 최소 1초에 60장 이상의 이미지로 영상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조금 더한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 소위 슈퍼 슬로우 모션을 걸기 위한 프레임 수는 최소 240프레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수 같은 경우에는요, 셔터 스피드와도 연관이 있어요. 셔터 스피드는 얼마나 빠르게 셔터가 움직이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게 됩니다. 일단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론적인 내용만 먼저 잠깐 언급할게요. 이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를 설정하는 기준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영상 프레임 수의 2배수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분모가 2배수가 되도록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240분의 1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다고. 자, 이게 무슨 현상으로 발생을 하느냐? 플리커 현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면은 화면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을 말해요. 이러한 현상은 자연광 상황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연광이 아닌 상황, 특히 일반 가정에서 형광등이나 전구 이런 걸로 베이스를 잡고 사진 촬영 혹은 영상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플리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플리커 현상은요, 화질 여부를 떠나서 영상을 시청할 적에 정말 많이 매우 거슬립니다. 4K로 촬영된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이 플리커 현상으로 인해서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보이게도 되고요. 그 때문에 이 플리커 현상 없이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플리커 현상을 어떻게 없애고 촬영을 하느냐?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자연광으로 촬영한 게 베스트예요. 하지만 이거는 상황이나 영상의 컨셉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영상 자체가 무조건 외부에서 실외에서 촬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영상용 조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상용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플리커 현상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리커 현상에 대한 발생이 적어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죠. 하지만 최대한 자연광에 가까운 광질과 플리커 현상이 없거나 적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영상용 촬영 조명 장비에 대한 세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전부 다 비싼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형 조명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만 조그마한 소형 조명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러한 작은 사이즈의 조명 같은 경우는 쌉니다.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짤막하게 유튜브 쇼츠나 수준에서 사용을 하시는 슬로우 모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니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플리커 현상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카메라 무빙입니다. 사실은 슬로우 모션 그 자체로도 시각적인 재미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카메라 무빙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시네마틱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보통 촬영에서는 이제 카메라 무빙을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슬로우 모션에서는 오히려 그 움직임을 더 빠르게 해서 슬로우 모션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슬로우 모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빙도 천천히 간다, 이게 아니라 영상 전체에 대한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피사체 같은 경우는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서서히 움직이지만 모션 자체, 그러니까 카메라의 구도가 확확 바뀐다던가 하는 식의 움직임을 밸런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아무튼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동 슬라이더나 미니 삼각대만으로도 충분히 느낌 있는 카메라 무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촬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촬영을 진행해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무빙을 주는 순간 피사체에 초점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무빙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과정이나 이러한 결과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회 촬영으로 끝낸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여러 번 촬영을 해서 가장 괜찮은 푸티지를 얻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때 도움이 되는 팁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소개드린 방법이 조금 익숙해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만으로도 꽤 괜찮은 퀄리티의 슬로우 모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